이게 되게 딜레마인데 시험을 점수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영어를 잘하기 위한 공부가 아닌 이거를 공부하는 것이 맞는가 계속 이 딜레마 속에서 그냥 저 흘러가고 있는 느낌? 뭐 일반고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만점 맞고 영어도 해도 그 친구들 사실 스피킹이나 청취는 쉽지 않거든. 모든 사람이 그 멋진 어마어마하게 학비가 비싼 그 국제학교 보낼 수 없으니까 사실 그거 치면 이거 그 1년에 중학교 뭐 5천만 원 든다고 그러더라고 학비가. 최대기 1억 든대요. 그러니 이거 얼마죠? 강남에서 강의할 때인데 강남에서 내가 이렇게 지성인들을 모시고 고급 영어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어민 만나면 내 영어가 좀 뭔가 awkward하게 들리는 게 아직 꽤 있더라고. 고급 영어에서는 되게 유명했거든요 제가. 내가 영어를 이 정도밖에 구사 못한다. 원어민에게 내가 안 들리는 부분만 딱 표시 6개 해서 하나 들릴 때마다 100원 이렇게 줘서 600원 주고 듣고 그 정도로 안 들리더라고 소리가. 중급 학습자들이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내가 그래도 영어 프리토킹 그 스터디도 많이 해봤고 회사 가면 소통이 되고 저 IBM 다니는데 웬만큼 하거든요. 근데 좀 잘 안 돼. 이런 학생들이 제가 제일 많았어. 그런데 이제 그 정책을 돌파한 게 제가 그 전까지 늘 말씀드렸잖아요. 애들이 이제 중2, 고1인데 이제 학부모의 고민이에요. 네. 이제 김재호 시리즈 보고 인풋을 해서 아웃풋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이건 영어회화 약간 이렇게 아웃풋 쪽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학교 공교육 과정 안에서 시험을 점수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되게 딜레마인데 영어를 잘하기 위한 공부가 아닌 이거를 공부하는 것이 맞는가 계속 이 딜레마 속에서 그냥 저 흘러가고 있는 느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아이들에게 어떤 공부를 가르치는 게 좋을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부모고 제가 능력이 된다면 저는 그 아이들이 말을 잘할 수 있고 구사할 수 있는 언어를 할 수 있는 학교나 학원 그런데 저는 보낼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그 뭐 우리 사회에 뭐가 없다고는 하지만 저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 만나보면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혜택을 받은 애들이 나중에 성공할 확률은 확실히 높아요. 뭐 일반고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만점 맞고 영어도 해도 그 친구들 사실 스피킹이나 청취는 쉽지 않거든. 당연히 뭐 내신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잘해야죠. 잘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은 좀 욕심을 낼 것 같아. 내서 미리미리 이런 데 노출을 좀 시켜놓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저희 욕심인데 사실 뭐 송도에 있는 유명한 학교 아시죠? 그런 학교는 학비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정말 돈의 문제인데, 어포드의 문제인데 근데 그런 데 가면은 수업도 다 영어로 많이 진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미 영어에 날개를 달고 이제 고등학교를 마쳐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짐을 많이 덜고 오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부모고 그렇고 상황이 허락된다면 저는 최대한 좀 바이링구얼로 키워주고 싶을 것 같아요. 학교 공부는 학교 공부대로 당연히 잘하지만 영어 하나 잘하면 되게 좋거든. 진짜 기회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앞으로 많이 겪고 있잖아요. 영어 때문에. 왜냐면 영어가 뭔데 여기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야. 빨리빨리 늘지도 않고. 근데 어릴 때 해버리면 되게 쉽게 해결해버리고 사실 영어가 어렵다고 전혀 안 느끼거든요. 그런 애들은. 저도 좌절감 많이 느끼죠. 저는 통대 때. 통대 딱 들어가니까 교포가 한 35%? 40%? 나머지 국내파. 안 돼. 잽이 안 돼. 뭐 우선 말 속도나 청취 능력 이런 게 교포가 너무 뛰어나니까 우리가 이제 독해는 정확하게 하고 영작은 번역은 좀 잘해요. 교포들도 그렇게 번역을 잘하지는 않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막 혜택 받았다는 느낌 되게 많이 받았죠. 다른 소리였다 그죠? 실제로 저희 아파트 단지에도 사실 두 가구가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제 시리즈를 인강으로 듣고 있더라고. 자기 아내분하고 다.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애가 학원 가서 단어 외우고 이런 거 당연히 하고 함께 한대요, 가족들이.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구어 영어에 대해서 해주면 나중에 애가 유학 갈 수도 있는 거고, 지가 원하면. 또 외국계에 또 근무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영어가 사실 앞으로 이제 굉장히 그 디폴트 값이 될 확률이 높아요. 영어는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중에 이제 기업에서는. 그렇게 된 걸 미리 대비해서 모든 사람이 그 멋진 어마어마하게 학비가 비싼 그 국제학교 보낼 수 없으니까 사실 그거 치면 이거 그 1년에 중학교 뭐 5천만 원 든다고 그러더라고 학비가. 최대기 1억 든대요. 그래 이거 얼마죠? 이제 그거 가지고 제가 뭐 저희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제 마음 같아서 좀 그런 건 있어. 좀 더 어린이들의 프렌들리한 예문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아이들이 봤을 때 동화처럼 뭐 날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술 얘기도 좀 나오고 이래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죠. Let's get a drink afterward. 그럼 애들 야 태훈아 한잔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좀 아쉬워. 나도 우리 향후에 뭐 어떤 책을 쓰게 되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자녀분과 함께 보는 건 전 되게 좋은 대안이다.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와 함께 공부한다면 제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어린이들이 보는 챕터북이라고 그래서 그림 많이 있고 글자 큰 동화책들이 있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거, 가장 저학년 거, 5세 볼 수 있는 거 이런 거 그런 걸 함께 읽으면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그보다 좀 더 어려워 버리면 상당히 어렵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유튜브에서 어떤 유명한 동화 소개해드렸는데 그거 어려워요. 어렵고 내게 잘 안 돼. 아주 저학년 유아가 볼 수 있는 책 이런 것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혹시 선생님도 영어 공부하실 때 네. 정체기가 있으셨나요? 혹시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정체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지방의 대구라는 곳에서 성장을 쭉 했고 20대 거의 중반에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통대 준비하러 올라온 건데 사실 원어민이라고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대구 있을 때 이제 학원 다닐 때 좀 만났지. 근데 그러고 이제 서울에 와서 통대 준비하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미 정체기가 찾아오더라고. 초반부터 어려워. 해석도 잘 안 되고 우선 난 청치가 안 됐거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청치 때문에 진짜 애를 많이 먹었어. 이건 뭐 아무리 들어도 청치가 되나? 그래서 별의별 짓을 다 해보고 딴 학원 다니는 애 거 스크립트 받아가지고 하기도 하고 제가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제가 당산동에 있는 학원에 알바로 영어 기초회화 강의할 때 AP 뉴스가 5분이거든요. AP 뉴스 꼭지를 따서 저희 학원 그 원어민에게 내가 안 들리는 부분만 딱 표시 6개 해서 하나 들릴 때마다 100원 이렇게 줘서 600원 주고 듣고 그 정도로 안 들리더라고 소리가. 나는 이제 우선 소리가 또 문제였어. 왜냐면 외국에 살지 않다 보니까 연음 처리가 되거나 흐리게 발음되고 이런 건 진짜 안 들리더라고요. 이제 그렇게도 해봤고 그 친구한테도 많이 해봤고 그러니까 자꾸 정체기가 오는 거야. 공부하기 싫고. 그리고 또 한 번 정체기가 심하게 왔을 때가 뭐냐면 내가 강남에서 강의할 때인데 강남에서 내가 이렇게 지성인들을 모시고 고급 영어를 가리킴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어민 만나면 내 영어가 좀 뭔가 awkward하게 들리는 게 아직 꽤 있더라고. 엄청난 정체기가 찾아오는 거야. 이게 뭐지? 현타 오는 거예요. 나 강남 한복판에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고급 영화에서는 되게 유명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를 막 이렇게 그래도 나름 존중해주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내가 영어를 이 정도밖에 구사 못한다? 그 정치기 극복한 건 뭐냐? 나 반드시 이겨내버려야 되겠다. 난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뒤에 엉뚱한 영어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 이제 그 정치기를 돌파한 게 제가 그 전까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항상 영자 신문하고 영자 뉴스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스피킹할 때 내 몸속에 들어가 있는 구어 인풋이 너무 없는 거야. 이렇게 자꾸 고급스럽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화하고 미드를 보기 시작했는데 동화부터 먼저 봤다 말씀드렸는데 미드 안 들려. 잘 안 들려. 그래서 동화는 그래도 눈으로 보니까 쉽더라고. 해석 안 되면 또 찾아보고. 그렇게 구어 영어로 저는 정치기를 극복했다. 이게 듣고 싶은 답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좀 동화 같은 것도 많이 보고 구어 영어를 많이 보면서 맛깔나는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 그리고 기본 동사가 저도 그 전까지 겟동사 중요하다는 걸 모르고 살았겠어요. 다 알았지. 근데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통대를 나와도 겟동사 잘 못 쓰겠더라고. 어린이들이 읽는 거라든지 이런 동화를 많이 읽고 나니까 겟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저의 학습과 제가 이겨낸 것들을 극복한 그 과정에서 이런 책이 나온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 줄기를 여러분들이 따라가 주시면 여러분도 정체기를 이겨낼 수 있다. 특히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돼요. 중급 학습자들이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내가 그래도 영어 프리토킹 그 스터디도 많이 해봤고 또 1대1 과외도 해봤고 또 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웬만큼 그래도 하긴 해요. 회사 가면 소통이 되고 저 IBM 다니는데 웬만큼 하거든요. 근데 좀 잘 안 돼. 이런 학생들이 제가 제일 많았어 원래. 그런 학생들이 이러한 기본 동사의 혀를 뚫어주면은 그 소리 안 나와요. 왜냐면 그 자꾸 고급진 걸 얹으려고 하면 안 돼. 기본을 다시 이렇게 해놔버리면은 쭉쭉 말이 쉽게 내뱉어져. 그런 식으로 정체기를 극복하라. 쉬운 거를 다시 봐라.